여러분은 혹시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실 게임이랑 비슷한데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은밀한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묘지에 가서 묘비 위에 글씨를 베껴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20년 전 숲에서 캠핑을 하던 젊은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숲속에는 과연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바로 홍콩의 트루스올 대열, 앵마기 사건입니다. 2004년 6월 20일 오후 6시 홍콩 란타오 섬에 고기 굽는 연기가 산기슭에서 피어오르고 있으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며 매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그들은 빈병을 바닥에 두고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병이 한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제일 좋아? 라고 그녀에게 묻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학생이 머뭇거리자 친구들은 야단 법석을 떨며 그녀에게 진심을 말하기 싫으며 언덕 너머 묘지에 가서 묘비의 내용을 베껴 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남자 한 명만 말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환호를 지르며 두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 또 한 번의 짜릿한 게임은 모두를 매우 흥분시켰습니다. 병이 뚱뚱한 소녀를 가리킬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영입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그들 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모든 친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미영에게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미영은 수줍어하며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그녀의 대답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했으며 마침 날이 저물어 학생들은 유미영에게 묘지에 가서 묘비의 내용을 베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유미영은 무서워하며 벌칙을 거절했습니다. 유미영의 행동에 한 소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진호라고 하며 줄곧 유미영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그가 유미영을 밀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 샤오랑은 언젠가 자신이 모험할 차례가 올까봐 집에 일이 있어 먼저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숲을 나갈 때 그는 뒤를 돌아봤었는데 유미영이 여러 사람들에게 떠밀려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더욱 빠르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인 2004년 7월 22일 오전 9시에 홍콩 관당구 경찰서의 이씨 경찰이 자기 허리살을 만지며 또 살이 쪘다고 중얼거리며 다이어트를 하여 더 이상 뚱보 경찰이라고 조롱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개울가에서 심하게 부패된 뚱뚱한 여성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 이씨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청소부인데 그는 물속에서 모기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뚱뚱한 신체를 발견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잠깐의 신문을 끝낸 후 청소부의 혐의를 배제하고 이씨 경찰과 다른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패되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팬티 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상체의 조끼는 목까지 벗겨져 있었는데 생전에 잔인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신체는 시냇물의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씨 경찰은 그녀가 물살을 타고 상류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씨 경찰은
상류 10m 지점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손수레를 찾아냈습니다. 손수레 옆에는 솜과 부식성 액체를 담는 유리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바위에서 경찰들이 피해자의 지갑과 상의, 긴 바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을 이곳에 남겼다는 건 사건 현장을 청소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분명 범인은 초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씨 경찰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의외로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유미영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하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지를 따라 소녀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대화 끝에 딸이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다이어트를 하러 나갔던 딸이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냐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체중 감량이라는 단어는 이씨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딸이 친구의 집으로 다이어트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로자링이고 잉안 위안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친구의 집으로 가야 했을까요? 유미영은 자신의 몸무게가 104kg이 되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자존감이 낮아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별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몸매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자신이 살만 빠지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 그녀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까지 촬영하여 자신을 격려하며 날씬해진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유미영도 한동안 열심히 운동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체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날 유미영은 갑자기 어머니에게 친구의 집에서 살을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로자랭이고 겉보기에는 아담한 키에 귀엽게 생긴 소녀였습니다. 유미영은 성인이 되었으니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엄마의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푸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잘 이해했지만 딸이 집을 나가 사는 건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습니다. 유미영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로자링을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데려갔습니다. 로자링은 2살 연하의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아버지가 집을 사주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아버지는 점점 더 바쁘게 되어 자매의 일상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로자링은 유미영 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걸 너무 반갑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미영의 어머니는 로자링이 얌전하게 생기고 또 자신에게 예의가 발라 불량 소녀 같지 않아 유미영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딸을 되돌릴 수 없는 참변을 당하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햇볕 아래에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며 유미영의 어머니는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딸의 몸은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생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법의학자는 그녀의 숨진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임무는 뚱뚱한 경찰 이씨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7월 23일 오전 9시에 이씨 경찰은 유미영의 어머니가 제공한 정보를 따라 로자링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심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기가 점점 겉튀자 집안에는 20대 안팎의 불량 소년과 소녀가 보였습니다. 유미영 어머니의 말처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로자링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씨 경찰은 조사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의 바른 로자링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신문실에서 눈앞의 소년들은 긴장한 채로 서로를 비난하며 유미영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이씨 경찰은 누가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로자링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들이 7월 16일 새벽에 손수레의 종이상자 하나를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다시 빌딩으로 돌아왔을 때 손수레와 종이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는 경찰이 개울가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씨 경찰은 유미영 사건이 집단범행 사건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엄중한 신문에 소년 샤오량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특별 증인으로 정하여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샤오량의 진술로 경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미영이 처음 로자링의 집으로 이사하고 한동안은 서로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유미영은 두 자매와 화장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가끔 같이 나가 장을 보고 요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녀들의 생활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6월 말에 유미영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자링의 소개로 유미영은 그들이 로자링의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했었죠. 하지만 유미영의 눈에 그들은 자유를 상징하였습니다. 유미영은 본인도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불량 집단의 선두는 로자링의 21세 남자친구 두진우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로 유미영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줄곧 자신의 방식으로 이 집단의 호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경험으로 새로 알게 된 친구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새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진호는 유미영의 관심을 통제라고 느끼며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미영은 모두를 일찍 취침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모두에게 흡연을 하지 말라, 음주를 하지 말라, 밤을 새우지 말라고 충고했는데요. 도진우는 유미영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큰언니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유미영이 쉽게 이용당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뚱뚱한 유미영을 놀리기 시작하며 그녀를 본인들의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총 9명이 유미영을 괴롭힌 걸로 알려졌는데 그들은 두진우, 황경위, 판하오위, 이의랑, 린웨이세, 로자링, 우비현, 옌하오텐, 그리고 셰즈웨이입니다. 그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두진우였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특설 참고인 샤오랑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오랑은 유미영을 폭력적으로 대한 건 무언가가 그들을 홀려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진 유미영의 몸을 숨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그 무언가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6월 20일에 란타오 숲에 바베큐를 하러 갔다가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했었는데 자신이 중간에 떠나 다른 아이들이 유미영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돌아와서 로자린과 두진우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이상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자린은 종종 벽을 향해 자신을 때렸고 주진우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여자의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하여 모두가 그에게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진우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모두 이상한 현상이 전부 유미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것이 유미영이 사물의 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영이 다이어트를 하자 구마의식을 치러 그녀의 몸에 있는 사물을 쳐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진우의 주도로 여러 사람이 방망이로 유미영을 후려 갈기고 때렸습니다. 샤오량은 악마가 무서워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유미영을 때렸을 때 유미영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종 때리지 말아달라고 멈추어달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같이 놀곤 하였습니다. 도진우는 경찰에게 유미영이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고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것을 만진 걸 인정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7월 14일 사건 당일 밤
류미영이 갑자기 사람을 해치려고 발광했습니다. 그녀는 린 웨이세의 목을 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겨우 떼어내 그녀를 계단으로 끌고 가 한참을 때렸습니다. 7월 15일 오전 5시경 두진우는 유미영이 구타로 숨지게 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걸 확인한 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진우는 우선 에어컨 온도를 최저로 낮추고 18시간이 넘게 유미영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두진우의 머릿속에 종이 상자에 유미영을 몸을 담아 운반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16일 새벽에 그들은 유미영을 종이 상자에 넣어 손수레로 산속에 방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편히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로자링의 집에서 80개가 넘는 DNA 샘플과 40개 이상의 지문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유미영의 몸에는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백에 따라 법의학자는 그들의 구타가 유미영이 숨지게 된 주요 원인이고 7월 15일이 유미영의 숨진 날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미영을 구타한 이유는 바베큐 후 유미영이 악령에 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씨 경찰은 법의학자의 진술을 듣고 마음속으로 사건에 대해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악령이니 뭐니 하는 것은 범인이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핑계일 뿐이고 아무 죄가 없는 약자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가혹행위를 가한 것입니다. 유미영은 한창 어린 나이에 친구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포되고 재판 전까지도 서재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씨 가족은 양심 없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 8월 20일 수요일 11일을 기다린 끝에 유씨 가족은 딸을 해친 죄수들의 최종 판결을 확인하러 법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 밖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이 이틀간의 논의 끝에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들은 고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상해치사죄로 판결되었고 다른 몇 명은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처형이 가벼운 습격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유미영의 부모는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때려 숨지게 했는데 그냥 과실로 판결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의상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두진우는 법정에서 긴장을 풀었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미영의 가족은 그들이 현재 어떤 보호를 받고 있든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